혹시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제 신의 일주입니다. 신금 일주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일주인데, 이 신의 일주가 이렇게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참 미인이 많다라는 게, 신의 일주가 진짜 미인이 많다라고 하는, 신금 일주가 미인이지만 신의 일주야말로 미인에 있어서 아주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보석을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근데 씻는다는 거는 보통 이제 보석을 다듬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고 해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옥이 있었는데, 벽옥이 있었는데, 그게 다 돌이다 그랬는데, 그걸 잘 다듬어 놓으니까 정말 세상에 복이 드문 옥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건데, 다듬는 작용을 할 때 보면 물을 이렇게 쫙 뿌리면서 그걸 다듬습니다. 물을 계속 연마를 할 때 물을 쫙 계속 뿌리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로 이렇게 닦아놨다라는 거는 그냥 닦아놨다는 게 아니라 잘 갈아서 닦아놨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보석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일주는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다, 그렇게도 보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부모님이 이렇게 아무리 조합인데 부모님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좀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꼭 이쁘고 잘생겨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왠지 모르게 누구죠? 이렇게 패션 모델 김동순가 누구, 그분 얼굴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나세요. 근데 옷을 입고 딱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특징이 상관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임수가 상관이고, 간목이 이제 정제죠. 그 다음에 모토는 정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관적 성향을 일단 행동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늘 뭐냐면 생각하고 공리하는 것과 동시에 뭘 하냐면,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 식신과 상관의 특징이 어떻게 다르냐면, 식신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상관은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눈을 의식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일주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 갖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신의 일주가 또 머리도 좋다, 이런 얘기죠. 항상 상관은 여러 가지 이제 금수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화상관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말고도 뭐 토금상관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화생토, 화토상관도 있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금수상관이에요. 금수상관이 머리가 좋은 거죠. 어떤 결정체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은 지혜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이제 하는 머리가 좋은 게 금수상관이다. 다음이 이제 목화상관이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고, 토금상관이 세 번째고, 화토상관은 좀 머리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상관이니까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진득하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의 상관이기 때문에, 사실 화토 상관은 아주 머리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하나? 수목,
수목상관. 이거는 이제 요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수상관, 목화상관, 상관, 그 다음에 수목상관, 토금상관, 화토상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대략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대략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끔씩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씩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도 상관이 넘치는데 우리 애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화토상관 식신은요 좀 진득한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 때문에 오래 공부해야지 그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빠른데 거기다가 이제 이 해수가 이게 이제 역마거든요. 역마. 활동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물적 특성에 있어서 의리, 의협, 시비 분명하고 칼 같은 성량, 반항 은식,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이제 신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끈기, 집요, 복수심, 이거 자존심 강하다. 이것도 다 신금의 특징입니다. 신금의 특징인데 그 신금의 특징이 그래도 약간 뭔가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특징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뭐 신유보다는. 이게 뭐 다 비슷하지만 신유보다는 그래도 신유는 내가 한번 결심을 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칼에 목이 들어와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 되면, 신에는 칼에 목이 들어오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잠깐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신유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그런 거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은. 이게 이제 그 같은 신금의 성량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어떤 것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를 좀 가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딱 뭐 의리, 의협 뭐 다 나오잖아요. 자립정신 뭐 이런 거 다 비슷하거든요.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처럼 아주 뿌리가 튼튼하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인성으로 인해 갖고 여기를 확 밀어준다 그러면 그 생각이 강한데, 이렇게 상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량 자체를 조금 약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자기 고집을 지킬까 했을 때는 신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모토가 신미, 이런 사람들은 그걸 지킨단 말이죠. 근데 신의 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생각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언변이 뛰어나다. 언변이 뛰어나다는 건 상관적 성향인데, 뭐의 또 특징이냐면은 금수상관이다 보니까 이게 언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뚜렷한데, 그게 뭐냐면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목화가 상관인 사람들의 언변은 뭐냐면은 예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시킨다든가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언변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신해의 언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언변이 뛰어난 거죠. 너는 이러이러한 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한 걸 잘못했어, 막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서 얘기하면 걔 사람의 말을 이렇게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목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언변은 약간의 뭐냐면은 그 상대방을 이렇게 즐겁게 한다든가
때로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무슨 음악 소리를 듣는 것 같다든가 뭐 이런 창작적인 요소들 뭐 이러면서 아주 뭔가 의기가 한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방송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목화용신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드라마라든가 이런 방송 쪽이에요. 그리고 금수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기자가 금수죠. 왜냐하면 기자는 사회 지탄을 하는 거죠. 뭐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언변이라고 해도 이게 금수로 한 언변이냐, 목화로 한 언변이냐에 따라서 그 언변의 성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런 거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토, 수목 이런 사람들도 창작적인 경우에요. 한마디로 해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식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목 상관이 된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말을 갖다가 아름답게 멋있게 이쁘게 때로는 상대방을 좀 즐겁게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 봐갖고 불안 안 좋은 상황 같으면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 살짝 이렇게 아주 재밌는 말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게 수면서 목인 상관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서 토금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상대방을 질타하고 뭔가 좀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되는 거고, 화토라고 하는 거 약간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좀 신뢰감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아주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믿을만하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화토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말을 많이 옳은 말은 해. 분명히 괜찮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지루해.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화토에 상관인 사람은 좀 진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초에 갖고 있는 같은 상관이라도 뭐 수냐 화냐 목이냐 금이냐 토냐 이러한 오행적 특징에 따라서 그 상관의 그 특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숨소를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달변이지 달변. 말이 술술술 나온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술술술 물 흐르듯이 말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금수상관들이 물 흐르듯이 말하는데, 그것이 나온 게 어디서 나오냐? 비판 정신에서 나온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거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상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수상관일 때하고 화상관할 때하고 목상관할 때하고 금상관일 때하고 토상관일 때 왜 다른지. 근데 진짜로 관찰해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토가 상관인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해요. 삶 자체에 말하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약간 고리타분해, 지루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신해에 있어서 이 임수상관은 말이 술술술, 그래서 여기 항상 뭐라 하냐, 언변 뛰어남에 대해서는 특징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기술 예술 소질 뭐 희생 봉사 정신은 이제 상관인데, 이 봉사 희생 봉사라는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관적 희생 봉사하고 식신적 봉사가 달라요. 식신적 봉사 희생은요 그런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인들 뭐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가는 희생 자리, 또는 어린 아이들의 뭐 잘못된데 이렇게 가는 거, 이걸 희생 봉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관인 사람하고 식신인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식신인 사람 진짜 걔네들이 불쌍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에? 그리고 아이고 얼마나 애들이 좀 힘들까 뭐 이런 개념에 식신의 성향이면, 상관은 뭐냐면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칭찬받으려고 이쁨 받으려고 가는 거지, 진짜 애들이 귀엽고 아름다워서 진짜 노인들이 좋아서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늘 머릿속에 뭘 생각을 하냐면 타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타인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게 다릅니다.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눈에 띈단 말이죠. 잘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술, 예능, 봉사, 정신이 강하다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